1953년 11월 28일 새벽 2시 30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앞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막을 깬 건 날카로운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둔탁한 추락음이었습니다. 호텔 스태틀러 10층 객실에서 한 남자가 창문을 뚫고 뛰어내린 겁니다. 남자는 속옷 차림이었고 바닥에 떨어진 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이 사건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서둘러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객실의 창문에는 블라인드와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도움닫기도 할 수 없는 좁은 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닫힌 블라인드와 창문을 동시에 뚫고 날아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호텔 지배인조차 고개를 저었던 이 미스터리한 죽음의 주인공은 프랭크 올슨 박사였습니다. 미 육군 생화학전 연구소의 핵심 과학자이자 CIA의 1급 비밀을 다루던 요원이었죠. 가족들은 22년 동안 그가 신경쇠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슨 박사의 머리에는 추락으로 생긴 상처가 아닌 누군가에게 둔기로 가격당한 타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 그가 입을 열까봐 국가가 두려워했던 그 비밀은 바로 냉전시대 최악의 생체 실험 MK 울트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가가 안보라는 가면을 쓰고 자국민을 상대로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이 낳은 괴물들이 어떻게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시계바늘을 19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을 지배했던 감정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병적인 공포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던 미군들이 풀려난 뒤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조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CIA는 확신했습니다. 소련과 중공이 인간의 뇌를 맘대로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 즉 세뇌 기술을 완성했다고 말이죠. 당시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서구가 뇌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적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해야 한다. 아니, 우리가 더 강력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 라고요. 그렇게 1953년 악마의 실험 MK 울트라가 공식 승인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시드니 고틀립이라는 화학자였습니다. 그는 훗날 죽음의 의사 혹은 검은 마법사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독극물과 환각제에 매료되어 있었던 그는 인간의 정신을 녹여버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명령을 심을 수 있는 마법의 약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LSD였습니다. 초기에는 CIA 요원들끼리 서로 LSD를 먹이며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일종의 담력 시험 같았죠. 하지만 이 약물을 투여받고 부작용을 일으키며 사망하거나 사고가 터지자 그들은 타깃을 바꿉니다. 자기네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이때부터 실험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1954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는 기묘한 안전가옥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명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작전이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CIA는 마약 단속국 출신의 베테랑 요원 조지 화이트를 현장 지휘관으로 앉혔습니다. 그는 직업 여성들을 정보원으로 고용해 일반 남성들을 안전가옥으로 유인하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이 걸려있고 외설적인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은 거대한 이중 거울로 되어 있었죠. 유인된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셨고 약 기운이 퍼지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극심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거울 뒤편에서는 조지 화이트와 CIA 요원들이 마티니를 마시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녹음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연구였을까요? 조지 화이트가 남긴 일기를 보면 기가 찹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국가의 승인 아래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고 타인의 신체를 유린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실의 쥐나 장난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쾌락과 관음증으로 점철된 이 실험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CIA는 더 확실하고 강력한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병원과 교도소로 눈을 돌립니다. 애틀랜타 연방교도소에는 훗날 보스턴을 피로 물들인 전설적인 깽단두목 제임스 화이티 벌저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말에 속아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CIA는 그에게 무려 18개월 동안 매일같이 LSD를 투여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벌저는 훗날 벽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환청이 들리는 지옥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고 그때의 끔찍한 경험이 자신을 더 폭력적인 괴물로 만들었다고 호소했죠. 국가가 범죄자를 교화시키기는커녕 그들의 뇌를 망가뜨려 더 흉악한 범죄자로 개조시킨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이 일들조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자행된 끔찍한 실험에 비하면 약과였습니다. 미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CIA는 국경 너머 캐나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바로 맥길 대학교 알란 메모리얼 연구소의 이원 캐머런 박사였습니다. 당시 세계정신의학회 회장까지 지냈던 이 권위 있는 의사는 사실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삭제하고 재부팅할 수 있다고 믿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캐머런 박사의 이론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조현병을 고치려면 병든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그 빈 뇌에 새로운 인격을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그는 디패터닝, 즉 패턴 지우기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산후 우울증이나 가벼운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았던 평범한 주부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면요법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약물을 맞고 한 달 가까이 강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깨어나면 하루에 3번씩 일반 전기 충격요법보다 무려 75배나 강한 전기가 뇌를 강타했습니다. 기억이 지워져 멍해진 환자들에게는 특수 헬멧을 씌우고 특정 메시지가 담긴 테이프를 하루 수십만 번씩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이를 심리적 운전이라고 불렀는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환자들은 가족의 얼굴은커녕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유아기 상태로 퇴행해버렸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파괴였던 셈입니다. 이 광란의 실험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히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는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MK 울트라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파기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수십만 건의 실험 기록과 피해자 명단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실험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행정착오로 파기되지 않고 낡은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재무 문서 2만여 페이지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비록 실험일지는 아니었지만 돈의 흐름이 적힌 영수증과 예산 내역서들이었죠. 이 문서들을 통해 하버드,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같은 명문 대학들이 연구비를 받고 이 끔찍한 실험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진리를 탐구해야 할 상아탑이 정보기관의 불법 하청기지로 전락했던 사실에 미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앞서 말씀드린 프랭크 올슨 박사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의혹에도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41년 만인 1994년 유가족은 올슨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재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그의 두개골에서 추락과는 무관한 누군가에게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타격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올슨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을 미국 정부라고 지목하는 순간이었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실험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CIA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인격 해체 실험에 참여했던 코드명 로플이라 불리던 16세의 수학 천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 내내 자신의 신념을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 소년은 훗날 17년 동안 우편물 폭탄을 보내 전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테러리스트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CIA는 국가 안보를 지키려다 오히려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괴물들을 직접 키워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1970년대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도 지급했죠. 하지만 올슨 박사의 죽음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고 몬트리올의 피해자들은 지워진 기억을 끝내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뇌과학과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과연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은 그 달콤한 유혹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니면 21세기에 걸맞은 더 은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름의 프로젝트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